안녕하세요. 늦은 밤입니다. 요즘 뭐 한국 사회가 워낙 시끌시끌하고 뭐 원래 세상은 시끌시끌한 거예요. 예. 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뭐 켜서 녹화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탈북자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것도 우리가 간 게 아니잖아요. 뭐 알고도 시시했는지 하도 뭐 이전 거는 그런 게 많으니까 뭐 남한으로 내려온 어부들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포승줄에 눈 가리고 저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넘겨줬잖아요.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뭐 뽀록 속된 말로 뽀록이 나가지고 뭐 시끄러운데 그래도 전혀 반성 안 하잖아요. 북한이 범죄자니까 뭐 보냈다 이러는데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숨기고 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가 선물 하나 난데없이 줬잖아요. 남한으로 내려간 탈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서 다시 돌아왔다. 그게 퍼진다. 조심해라. 뭐 긴급 대책 회의하고 했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죠. 시시하던 걸 알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던 걸 군도 모르고 있던 걸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뭐 경계태세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죠. 예전에 임진왜란 직후에 그랬대요. 자꾸 이제 교육을 하자 조선 보고 일본에서 일본은 뭐 조선하고 교육을 해야 서시마나 그 일대 도서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먹고 사니까 제일 큰 게 쌀의 수입이잖아요. 예, 조선부터 쌀을 수입해야 안 굶으니까 교육을 하자고 자꾸 이제 요청하니까 뭐 임진왜란 끝나면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뭐 아직도 그 침략을 한 데 대해서 뭐 이가 갈리죠. 원수 같은 니네 일본하고 우리 교육 안 한다. 그랬더니 아마 이제 부산 쪽에 있는 관원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 안 하면 다시 이제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이 날 수도 있다 하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관원이 뻥을 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평안도에 그 명나라 군대가 아직도 철수 안 하고 진주하고 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택도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고개를 이제 갸웃거리면서 돌아갔다가 다시 또 회담 요청을 해가지고 얼마 뒤에 또 이제 교육을 요청한다. 안 하면 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이 뻥을 친 거예요. 평안도 쪽에 아직도 명나라 군대가 진주하고 있다. 주둔하고 있다. 모르냐.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그 평안도 그 뭐 어느 어디 지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쪽에 마을 이정표를 딱 잘라와가지고 탁 내놓으면서 우리가 이거 봐라 갔다 왔다. 근데 명분이 없더만 뻥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교역하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강의하던 교수가 어떤 강의에서 TV 강연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수가 일본 놈들 참 별짓을 다 한다 하면서 기가 차다고 할 수 없이 뭐 하도 그러니까 뭐 그냥 교육을 허락해 줬다고 그거 웃고 말았어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저 사람 교수가 맞나?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그 말 듣고 소름 끼쳤어요. 일본, 일본은요, 임진왜란 전에도 첩보전부터 시작했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나라를 손바닥 보듯이 샅샅이 다 훑었어요. 첩자들이 와서 어디든 가고 싶은데 다 가고요. 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 머리맡에 산타 할아버지도 아닌데 선물이 놓여져 있고, 청소가 다 돼 있고, 설거지가 다 돼 있다. 근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누가 몰래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 교수라는 사람이
역사 교수라는 사람이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교육이 다시 재개됐다. 그걸로 끝. 그게 역사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조선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암살자를 보내서 누굴 죽일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누비고 다녔어요. 심지어 도쿠가와 시대에 에도 시대, 에도 오바코 시대에 조선에 관한 책이 나왔는데 조선의 야생동물, 식물 이런 데에 대한 오늘날로 치면 생물도감 같은 책도 나왔대요. 실제로 다 여기 와서 다 훑은 거예요. 표본 채집하고. 일본은 그랬고 조선은 이랬어요. 그러니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저렇게 근대화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일본하고 조선하고 뭐 국력이 비슷했는데 일본이 빨리 개화를 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본은 임진왜란때 이미 전 세계 조청의 3분의 1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바쿠가 들어오면서 세국 정책을 쓰면서도 대지마라는 섬을 인공섬이에요. 남겨두고 거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을 상대하는 상관을 열고 그 뒤에 다시 네덜란드 사람들과 교육을 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머물면서 지금도 일본 가면 대지마 그 이제 섬은 아니에요. 이제 대지마가 있어요. 인공섬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상관을 지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 뒤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머물면서 거기서만 교육을 하고 일본 사람과 접촉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왜 일본에서 대지마를 놔뒀는데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일본은 정부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전국시대가 있었잖아요. 오다 노부나가는 전쟁에서 잘 싸운 사람보다 정보를 갖다 주는 사람한테 훨씬 큰 보상을 했대요. 전쟁을 하면 첩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민의 민족성을 보세요. 철저하지 못해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 휴전선을 그냥 마음대로 헤엄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태안반도 쪽인가? 서해안에. 그 중국에서 모터보트 타고 그냥 왔잖아요. 그 뚫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이 없어요. 그냥 좀 떠들다가 말아버렸어요. 만약에 거기에 중국에 어떤 특수 요원들이 침투해서 또는 중국이 대규모로 그쪽으로 우리한테 침투해서 어떤 전쟁을 벌였다. 우리 작살난 겁니다. 그 교수처럼 역사를 했다는 사람이 그걸 에피소드를 웃고 말고요. 저는 막 소름 끼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이 그렇게 뭐 뚫고 뚫리고 뭐 이 정도지만 그게 중국에서 또 한번 뚫렸잖아요. 그죠? 모터보트로 그냥 와서. 그러면 일본에서도 올 수 있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땅을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게 뭐 코로나가 어쩌고 뭐 남한과 북한이 어쩌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계태세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는지 아세요? 우리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한국민은 철저하지 못해요. 성격이. 더욱 철저하게 경계태세를 갖춰야 돼요. 지금 뭐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뭐 누가 주적이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외에는 전부 적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이 좀 깨어나세요. 다른 모든 일을 계기로도 깨어나야 되지만 얼마나 안보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